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기 공부할 거는 기상청에서 공개 채용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문제.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냐면 2010년부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하면은 11년, 10년, 11년, 12년, 13, 14, 15년까지 해서 6번의 지금 저기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채용하면서부터 문제가 공개되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쭉 어떻게 나왔나를 제가 패턴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 문제가 지금 저기 기상청에서 출제되어 있나.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면은 흐름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기 흐름을 아신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모의 문제를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실력 점검을 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겠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 4번 정도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는 6번 했으니까 120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패턴을 쭉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저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가 좀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가 이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반 기상학이 그 역학적으로 많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뭐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좀 보시고 자세히 풀고 그런 거는 마지막 문제 쪽으로 가서, 왜냐면 그게 새로운 추세일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일반 기상이면 일반 기상학 아니면은 뭐죠 일기 분석이라도 거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쭉 배웠지만은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는 먼저 시간에는 공부를 쭉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런 문제들이 어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서 쭉 풀어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이거 답을 못 그러겠다. 그렇다고 해서 답 모르겠다 해서 막 찍으라고 지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대처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2010년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특채 형식을 띄우지 않고 일반 공채로 했던 그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누가 냈느냐면은 주로 이제 뭐 교수하고 또 이 기상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서너 명에서 이렇게 같이 출제해서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중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은 기상청 내부에서 쓰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2010년도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기상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대기에 관해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럼 대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면 그 성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기에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들 기초적인 거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정한 부피 안에 공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공기 안에는 무슨 공기가 들어가도 기체가 들어가도 개수가 같아야 된다느니 무게는 다를 수 있죠. 이런 기존 개념들을 알고 있냐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 볼 것이, 공기 문제가 나오면은 공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나.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가벼운 기체하고 기체가 무겁다 가볍다는 우리가 원자번호를 알아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대기에서 쓰는 있는 기체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질소하고 산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기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기의 조성하면은 질소가 한 5분의 4쯤 되어 있고, 그렇죠? 뭐 산소가 2를 붙이는 게 좋겠네. 뭐 5분의 1에서 우리가 5개 정도는 외두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르곤, 그 다음에 아르곤, CO2, CO, 뭐 네온, 뭐 이런 이렇게 5개 정도는 외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게가 얘가 원자 번호가 14니까 뭐 28, 이건 뭐 32, 뭐 이건 뒤에 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 그러니까 H2는 2겠고, 물 같은 것은, 수증기 같은 것은 H2에서 한 18쯤 되고, 이런 것 정도는 대충 알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냐면은,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넣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채운다면, 그러면 여기서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채워도 개수는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기 개수가 같으니까는 압력의 변화도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질소를 빼고 질소를 빼고, 그러니까 28g짜리를 빼고 18짜리를 넣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물어보면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자꾸 들어가면은 무게가 가벼워지겠나 무거워지겠냐. 이제는 이거 다 알죠. 그렇죠? 왜? 우리가 생각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니까 무거워지겠구나. 아니죠. 들어가면은 여기가 저기 수증기가 H2O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건조 공기 중에 누가 빠져나와야지. 왜? 일정한 부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게 들어가면 무거운 게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가벼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는 저기 다 이거 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첫 시간에는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주마가사로 쭉 보다가 마지막 쪽에 가서 좀 저기 최근 문제의 경향 트렌드에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해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까? 자, 이런 거는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이런 복사 문제가 나오면은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 일단 모든 어떤 물체든지 온도를 갖고 가지면은 방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대로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복사 방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온도를 가지려면 지가 어떻게 가졌겠어? 어디서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뭐냐면 들어온 것만큼 다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게 받자마자 다 내보느냐, 받아놓고서 한참 있다 내보느냐, 그건 다음 문제고, 어떻든 간에 들어온 것만큼은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킬로의 풀 법칙이라 가지고 전기에서도 쓰잖아.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이거 되는데 두 개 들어와도 하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 나와도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온 양 나간 양 같다는 소리야, 그렇죠? 여기가 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든 간에 이거 두 개 합하면 이만큼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는 소리가 이게 킬로의 풀 법칙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킬로의 풀 법칙이라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물체를 갖고 있는 이 물체는 그걸 다 내보내요. 온도를 갖고 있는 것은 복사 방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얘기라고. 온도가 높으면은 그 내보내는 게 많을 거 당연하죠. 그리고 받은 게 적으면은 적게 내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복사 방출하는데 그 양이 어떠냐 보면은 온도가 높은 놈이 복사 방출을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온도가 차가운 놈은 적게 방출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지, 조건은.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방출을 하는데 온도가 높은, 근데 방출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얘가 복사 방출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내는 파장은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쪽에 많으냐, 그러니까 피크 파장이 어디냐는 그거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거는 뭐냐면 온도가 높은 놈은 파장이 짧은 쪽에 많다는 소리야. 그리고 온도가 높은 놈은 온도가 낮은 놈은 파장이 긴 쪽에 많다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으면은 많은 양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방출을 하는데 이 파장이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피크 파장은 그 온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짧은 쪽에 있는데 온도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낮은 게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해서 온도가 낮으니까 내는 파장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무지무지하게 짧은 것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것까지 다 있는데 그때 이 내는 요 맥시멈 파장이
파장이 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시할 때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쪽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제일 짧은 놈이 뭐예요? 감마선이라고 했잖아.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순서로 쭉 돼서 여기가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저 법칙이라는 거예요. 프랭크 법칙이라는 소리예요. 프랭크 법칙. 그렇죠? 그래서 프랭크 법칙은 뭐예요? 온도가 높은 놈은 많이 방출을 하고 넣었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낮은 놈은 적게 방출을 하는데 온도가 높은 놈은 맥시멈 파장이 짧은 쪽에가 있고 온도가 낮은 놈은 그 맥시멈 파장이 긴 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인의 법칙은 뭐냐면 그러면 이 파장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요거 어딘지. 그래서 이거는 비인의 변위 법칙이라 그래요. 변위가 아니고 변위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그 맥시멈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맥시멈 파장은 온도를 이 3000 정도, 2000 얼마인데 뭐 정확히 못 되겠고 약 3000 정도로 외두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온도로 나눠주면 요 파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비례 하니까 맞겠죠? 온도가 높으면 큰 수로 나눠주니까 파장이 짧은 쪽에 나온다는 소리야. 온도가 낮으면 적은 거로 나눠줬으니까 파장이 긴 쪽에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비례 변위 법칙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생각했냐면 이 넓이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 넓이가?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 전 파장에 대해서 이걸 나눠가지고 다 적분을 하면, 즉 다 더하면은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뭐겠느냐? 그래서 그 에너지의 양은 시그마 t의 4승에, 여기서 중요한 건 4승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이 넓이가 넓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이 넓이가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사에서 나오는 법칙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걸로 묻는 거지. 얘가 200도일 때하고 300도하고 600도일 때 아니야. 2배가 차이 나면은 2배가 아니라 20배가 차이 나는 거네. 20배면은 20의 4승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지. 그렇죠? 그러면 뭐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400이잖아요. 그렇죠? 400 곱하기 400 아니야. 이게 답이네. 4, 4, 16에 하나, 둘, 셋, 4개 치면 되지. 그래서 이거 고르라는 소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죠? 변위 법칙.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물체 중에서 지구하고 태양하고를 비교해 보는 거야. 자, 태양은 온도가 높죠. 그러면 자, 이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면 온도가 높으니까 이 면적이 물론 크겠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 파장이 짧은 게 나오지. 그래서 그다음에 지구는 온도가 낮죠. 비하면 얘가 6000도일 때 얘는 얼마야? 한 255K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이게 엄청 적지. 그러니까 얘가 파장이 짧고 얘는 파장이 길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막연하지. 왜냐하면 태양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수없이 나가는 거하고 지구가 요만한데 여기서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양 당연히 이게 많죠. 하지만은 얘가 여기서 주는 양 얘만큼 하루에 내는 거 뭐 아니면은 뭐 그 시간에 내는 거 이렇게 일정 같은 기간 동안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받은 것만큼 그걸 내보내는 거 아니야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여기서 복사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것만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태양이 내는 거 다 받아요? 못 받지. 지구 단면적만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루라 그러면 한 바퀴 뺑 돌면서 받은 거. 그거를 가지고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아까 킬로의 법칙에서 뭐라 그랬어요?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양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양을 그린 것이 뭐냐면 이 모양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야. 온도가 높으면 넓어야 되는데 왜 작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 지구가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것을 다 받지는 못하잖아. 얼마큼 받아? 자기 면적만큼만 받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하루에 받는 양이라면 한 바퀴 뺑 돌면서 받은 걸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 순간이라 그러면 뭐 요 딱 정지한 순간에 요 단면적만큼만 받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게 여기 지구가 동그란데 이게 단면적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이쪽은 받고 이쪽은 못 받으니까 벌써 2분의 1 아니야.
이게 부니까 또 2분의,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로 쭉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가 2파이, 이게 면적이면, 단면적이면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잖아. 2파이 R? 그건 둘레지. 파이 R 자승이지. 파이 R 자승? 맞죠? 그 다음에 9의 면적은 뭐야? 4파이 R 자승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4분의 1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 얘가 있을 때 요 상태라고 보면은 뒷면 못 봤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 전체 평균으로 따져서 여기는 직접 받고 비스듬히 받고 또 2분의 1이야. 그래서 4분의 1. 그렇게 따져도 되고, 얘의 단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R이니까는 파이 R 잤으니까 단면적. 그러면 9의 표면적 4파이 R 잤어. 그러니까 4분의 1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자, 이건 왜 그래? 그날 받은 것만큼 내보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둘이 면적이 똑같아. 그럼 얘의 온도가 얼마야? 6000도고 얘의 온도가 255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000을 넣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0.5 마이크론 정도 된 거고 요게 12 마이크론 정도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위성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12가 8에서 12는 뭐라 그랬어? 어떤 얘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은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가 지금 온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방출을 하는 거야. 어떻게 방출해? 전파장이 돼서 방출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저기 8에서 12 정도가 10에서 12 정도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기체들이 있잖아. 기체들이 얘가 방출하는 거 얼마야? 무지무지하게 짧은 파장부터 무지무지하게 긴 파장이 많은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파장은 여기서 저기 한 12 정도 되는데 여기 있는 뭐 수증기, 산소 얘네들이 그걸 흡수하는 거야. 왜? 흡수한다는 건 무슨 이게 차단된다는 소리지. 위에서 보려 그러면 얘가 지금 내보내는데 전파장에서 내보내는데 그 지가 어떤 수증기 같은 거는 6마이크론, 6.7 정도 되니까 요 정도에 오는 걸 지가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여기서 받아볼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런데 8에서 12는 아무도 흡수하는 데가 없어. 그 파장 때는 그냥 다 뚫고 우주로 나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인공위성에서 그 파장대를 이용하겠다는 소리지. 왜? 차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단이 안 된 걸 갖다가 얼마에? 8에서 12를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바깥이 안 밴다는 건 얘가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흡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저쪽에서 오는 빛이 얘가 차단해서 못 보는 건데 여기서 8에서 12는 뚫려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기의 창이고 그 파장대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또 에너지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거 한번 볼까? 자, 6번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대기의 저런 것도 이걸 한번 봅시다. 6번 같은 경우는 자, 습도 변수가 6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습도 변수라고 말하는 것은 자,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건조 공기라고 지금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가 여기 지표서부터 대기 상하까지 이 기체들이 쫙 있는데 얘가 그 성분들을 성분이라든지 얘의 이 대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구분해 보는 방법이 많단 말이야. 전파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파가 어디서 반사를 많이 하느냐, 뚫고 나가느냐, 이런 거 따져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기상에서는 온도로 보는 게 제일 쉬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를 보니까 어떻게? 온도가 소스가 어디 있나를 봐가지고 지금 어때요? 지표면에 있고, 그다음에 25km쯤에 오전쯤에 있고 위에 많고 그래서 어떤 평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요쯤 되는 거야. 이거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야. 여기를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 여기는 공기가 많고 여기는 적지. 그건 왜 그래요? 지구하고 저기 이 기체 분자하고 만유 인력에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질점을 잡아당기고 그런데 멀면 멀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적다고. 그래서 저기 이쪽에는 공기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가벼운 게 무거운 거 다 잡고 나서는 보면 없어져서 이 여기서부터는 가벼운 물질이 많은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수소만 되고 한 이쯤 올라가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거진 진공이 되는 거야. 그냥 가끔 가다가 뭐 헬륨 하나, 수소 하나 이런 데를 배는 거야. 그다음 더 위주로 가면은 진짜 그 성간 물질 안에서 진짜 수소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다니고 물론 고체 성분으로 해가지고 얼은 상태로 해서 뭐 저기 해성 같은 게 지나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제하고 나머지는 성간 물질이라 그런다고. 거긴 진공이야 마찬가지야. 가끔가다 하나씩 그냥 헬륨 하나 그냥 가벼운 물질 수소 하나씩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쭉 그런 상태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거에 저기 저촉을 안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80km까지는 모든 것들이 저기 똑같은 정보로 들어있고 위로 갈수록 가벼운 물질이 많고 무거운 물질이 적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점점 그래.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그냥 저기 수소하고 뭐 헬륨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누기를 여기는 균질권, 여기는 이질권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되는 게 80km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믹서로다 놓고 저기 뭐야 과일을 넣고 갈면은 골고루 되듯이 자 믹서 놓고 갈았는데 위에서 한 숟갈 떠나 밑에서 한 숟갈 떠나 들어있는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여기 모든 저기 우리가 대기에서 볼 수 있는 이 공기는 조성비가 항상 일정한데 예외가 하나가 있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수증기라고. 수증기는 지 맘대로 들었다 줄었다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무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가 우리가 저기 알기가 힘드니까 우리끼리 뭐라 그래서 그걸 그릇이라고 표현하자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딱 있으면 그릇이 딱 생기는 거야. 그 그릇은 뭐냐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이거는 수증기가 눈에 안 뵈져. 우리가 수증기인지 저기 그 뭐야 기민지를 구별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액체냐 기체냐를 구별하는 것은 제일 쉬운 방법이 눈에 뵈냐 안 뵈느냐고. 눈에 뵈면은 그거는 액체고 눈에 안 뵈면 수증기라고. 기체. 그러니까 기체를 지금 볼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체를 담는 그릇이니까 이 그릇 뵈요 안 뵈요? 안 뵌다고. 지금 이 안에 그릇 있는데 안 뵌다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는 뭐에 따라 정해진다? 온도에 따라 정해진 거야. 온도가 높으면은 그릇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작아진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의 이 그릇의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정해? 무게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압력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로 정하는 것이 혼합비야. 포와 혼합비고 그거를 압력으로 정한 것을 포와 수증기 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에 얼마큼 담겼느냐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증기는 요만큼인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습도 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그릇분에 들어있는 것. 이게 상대 습도야.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양이 10이 있는데 지금 5만 있으면 50%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상대 습도라는 거고. 제일 알기가 쉽고 우리가 그거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30도일 때 하고 얘가 만약 10도라 그래봐. 그런데 둘이 똑같이 얘 때도 50%고 얘 때도 50%라 그러면은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그릇이 크지.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그릇이 적다고. 그런데 여기에 반만 담겼으니까 얘도 상대 습도 50%고 얘도 상대 50%야. 들어있는 수증기 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런데 사람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저기 50%니까 우리가 느끼기를 뭐라 그래? 이거 조금 건조하네. 이렇게 느낀다. 여기서도 저기 건조하다고 느낀다고. 근데 양으로 따지면 이쪽이 엄청 많잖아. 사람은 뭐를 느껴? 이 공기 안에 있는 진짜 수증기의 양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느끼는 것은 그 상대 습도를 느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많이 찼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대 습도 90%라면 온도가 낮을 때 상대 습도 90%면 여기 좀 그래도 꽤 저기 습기가 있다고 느꼈는데 얘가 온도가
똑같은 양이 오히려 이제는 이제 반대로 해서 이 양 이만큼이어서 90%야. 이제 얘기가 달라. 50%가 아니고 이제 90% 가까이 된 거지. 거진. 근데 양은 똑같다고 치면은 얘는 90%라고 된 거라고. 근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지금 똑같은데 그릇이 커지잖아. 양이 적어지고 50%가 돼서 여기서는 축축하다고 느껴진 것이 여기서는 건조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습도 변수 중에서 상대 습도 하나 우리가 느끼면은 그것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지금 말한 상대 습도고, 그 다음에는 절대 습도라서 진짜 이 사방이 아니겠지. 1m 할 때 몇 g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건 절대 습도라고요. 그 중에 이제 혼합비로 따지는 방법, 비습 해서 쭉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를 물어봤어요? 온도에 민감하게 변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합비 그랬으면은 이 혼합비 그러면은 이 공기 1kg에 이거 관계없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이걸 보는 것을 혼합비라고 그랬단 말이야. 온도에 관계없이 혼합비. 얘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느냐 작아지냐는 것은 그 상대 습도가 변하는 거지. 이 온도가 지금 30도 있다가 온도가 40도로 됐다 해서 수증기 양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혼합비는 똑같이 포화 혼합비가 변하는 거지 혼합비는 그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온도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 그릇의 크기가 이게 포화 혼합비잖아. 포화 혼합비분의 그릇이잖아. 얘가 온도가 따라서 얘가 확 달라지니까 상대 습도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습도 변수 중 기온에 민감하게 변하는 이런 것은 상대 습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접근을 왜냐하면 공기 성질이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얼마냐를 표현하는 건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죠. 공기 1kg은 1kg 아니면은 사방 1m 안에 몇 g이 들어있으면은 얼마큼 들어있느냐 수증기양을 따지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걸 안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습도 변수라는 거. 우선 제일 좋은 게 상대 습도. 그 다음에 절대 습도. 절대 습도 뭐라 그랬어요? 공기 1kg 1m 안에 몇 g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 혼합비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이 공기 1kg 중 안에 공기 혼합비하고 비습하고는 무슨 차이냐면은 공기 1kg 중에 수증기가 얼마큼 들어있느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요만큼 분에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뭐를 물어보냐면 전체 얘 중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습하고 혼합비하고 차이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요만큼은 뺀 거니까는 적잖아요. 적은 거로 나눠져서 혼합비가 양이 크다는 소리야. 똑같은 거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비습하고. 근데 이 차이를 봐야 얘가 보통 공기라 그러면 얘가 1000헥토파스칼일 때 이거 얼마예요? 아니면은 6헥토파스칼, 10헥토파스칼 이렇게 된다고요. 양이 엄청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식으로 쓰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W는 622 곱하기 P-2분의 2거든. 근데 이게 얘가 1000일 때 그저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도 안 되죠. 0도일 때가 한 6.2 정도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양이 적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그냥 혼합비하고 비습하고 큰 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같이 쓰기도 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작은 거로 나눠지니까 값이 커지고 큰 거로 나눠지니까 값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비습하고 이 혼합비하고 관계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게 50%라면 이 온도일 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30g이 들어갈 수 있는데 15g이 들어갔다고 치잔 말이야. 그래서 이게 50%라고 상대 습도가 50%인데 얘가 지금 이때가 30도씨였었어요. 근데 온도가 자꾸 낮아져. 그러면 그릇이 자꾸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딱 돼서 되겠죠. 그때가 만약에 10도라 그렇게 치잔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 온도를 뭐라 그러면 이때 이제 그릇에 딱 쳤으니까 조금만 더 온도가 더 내려가서 그릇이 작아지면은 그 안에 못 당기죠. 당기면 그러면 너무 흘쳐 나온다고. 나오면은 얘가 안 보이는 그릇인데 이제 되니까 어떻게 돼? 배에는 물방울이 된다는 소리야. 그게 이제 김이 되는 거라고. 그럼 또 구름 같은 이게 상공이라면 그게 저기 된다. 물방울이 돼가지고 구름이 되는 거라고. 눈에 뵈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가 그릇이 점점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지금 공기가 사방 1km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건 조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온도가 압력이 낮으니까 부피가 커지죠. 그렇지만 걔가 부피가 2배로 늘어났다 그래도 그 무게는 1kg 똑같다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도 안 변하고 있는 거라고. 단지 온도가 커져서 부피가 늘어나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릇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릇이 작아져가지고 쭉 해서 딱 같아졌을 때 온도. 이때가 이 온도를 갖다가 이때부터 이제 이슬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걸 노점 온도, 이슬점 온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릇이 요렇게 요만했다가 그때 이때가 요만했다 30도였는데 그릇이 이렇게 당긴 것이 많으면 조금만 내려가도 그릇하고 같아져가지고 포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 양은 똑같아. 똑같은데 얘가 지금 온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담겨있다고 그릇이 커져 있다 그러면 얘는 30도일 때 얘는 예를 들어서 만약 50도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되려면은 10도가 돼야 되잖아. 40도가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온하고 노점 온도의 차가 엄청 커지는 거지. 그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그 노점 온도하고 기온이 같은 온도가 지금 포화된 온도라고요. 그러니까 기온하고 노점 온도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공기는 그러니까 이 그릇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온하고 노점 온도하고 같다. 그건 뭐예요? 포화된 공기고. 이 그릇의 크기가 큰데 얘가 당긴 게 적다. 그건 뭐예요? 기온하고 노점 온도가 멀어졌다는 소리고. 그걸 다시 그 단열선도 같은 데서 보면은 얘가 T라 그러면 얘가 TD가 돼가지고 이 사이가 멀면 멀수록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고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비한 공기고 같아지면은 포화된 공기라고. 그렇게 보는 건 보니까는 이 노점 온도도 습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라고? 기온과 노점 온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그 공기는 건조한 공기다. 가까우면 수변한 공기다. 같으면 포화 공기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노점 온도는 습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애가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습도 변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습도 변수 하면 딱 생각하는 것이 혼합기압이나 혼합비, 상대 습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점 온도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하고 같은 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은, 자, 이번에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수증기하고 막 섞여 있는 이 공기야. 근데 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만 이렇게 막 모은 거야. 실제로 못 모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모아놓으면 여기 수증기라고. 나머지는 뭐야? 수증기를 제외한 건조 공기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는 뭐야? 전체적인 이제 개수는 몇 개라고 정해졌겠지. 이게 만약에 1몰이라 그러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고 그렇게 아니고 그냥 요만큼 잘랐다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개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모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수증기라서 H2O만 모은 거라고. 그러면 얘가 평균 무게로 이렇게 따지면 얘가 18에 관계되게끔 되는 거지. 얘가 1몰이라고 하면 18g이 딱 되겠지만 1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가 건조 공기라서 얘는 한 30g쯤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빼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빼고 그만큼을 뭐를 채워? 건조 공기를 채우는 거라고. 그만큼 건조 공기를 채워.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피 관계가 없다고. 왜?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 있는 이 분자의 개수, 기체의 개수 똑같고. 다만 뭐가 달라졌어? 무게가 달라졌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그래서 무게가 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그걸 가온도라 그랬다고.
그래서 버추얼 템퍼러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TV를 표시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있어? 지금 이 온도가 만약 30도인데 얘 때문에 얘를 빼고 무게가 늘어나가지고 얘가 얼마나 해서 32도가 됐다 그러는 거. 그 32도가 지금 저거 아니야. 저기 가온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가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얘가 31도보다는 32도, 32도는 33도. 그게 뭐예요? 온도가 높다는 것은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죠. 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온도도 습도를 나타내는 습도 변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지금 단열선도 배웠으니까. 뭐예요?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온도가 T가 있고 얘가 T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건조단열 쪽으로 이게 상승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어떻게? 1km 올라가는데 10도씩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면 그러면 뭐예요? 부피는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얘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졌다 그래도 수증기의 양은 변함이 없지. 그래서 저기 그 포화혼합비선에 일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만났다는 것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커져서 이 그릇하고 똑같아졌다는 소리죠, 여기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LCL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는 건조단열 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딱 요 순간이 되면 어떻게 수변 공기가 돼가지고 수변 단열 쪽으로 변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 일이 죽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그릇이 작아졌으니까 막 넘쳐가지고 지금 저기 물방울이 막 생겨서 지금 구름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뭐 저기 응결해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건 나중 문제고 어떻든 간에 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여기서 얘가 넘쳐가지고 여기 지금 물방울이 있는 거지 공기 전체로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통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데 얘가 탈락이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진 거지, 비롯한. 그래서 이런 원래 다시 내려오면 얘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똑같으면 그건 가역 과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빠져서 나가면은 단열 과정이 아니지. 얘가 참열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라 그래? 위단열 과정이라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됐어요. 어떻든 간에.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야? 주위에 지금 막 물방울이 막 생겨 있고, 이 그릇에 막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릇하고 똑같아. 산도습도는 여기가 다 어디서나 100%야. 근데 이쯤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엄청 작아졌잖아. 그럼 그 안에 지가 당겨봤자 얼마야? 건조 공기하고 큰 차이가 없지. 그래서 기울기가 얘하고 같아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뭐 올라간 다음에 뭐 건조 단열적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왜 기울기가 같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그릇이 워낙 작아져가지고 당길 게 없다는 얘기야. 당겨봤자 건조 공기하고 차이가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거를 뭐라 그래? 상당 온도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상당 온도고, 그게 1000헥토파스칼까지 가면 상당 온위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 온위도 습도를 나타내는 거지. 상당 온위가 크면 클수록 그거는 지금 여기 상당 온도가 이만큼 되는 놈하고 이만큼 되는 놈하고 수증기가 많으면 상당 온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많아진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상당 온도 또는 상당 온위도 습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쭉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복사도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이제 이게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하나씩 쭉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쭉 한번 훑어보기는 거로 한번 해서. 자, 9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풀 수 없는 문제 나왔다고 또 막 그냥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던 문제야. 뭐죠? 9번 문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기온이 20도고 이슬점 온도가 노점 온도가 10도인 공기가 지면으로부터 강제 상승 LCL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응결되는 고도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그 다이너선도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너선도 안 줘주니까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덜 배운 거지. 해닝의 공식이라는 거 있었지.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해닝의 공식은 해닝의 공식이 이 t하고 t-td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120으로 곱해주면 그게 응결고도가 나오는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저기 그냥 그 약식으로 구해보는 거야. 대충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기온이 20도고 이게 10도니까 이게 10이지. 곱하면 얼마예요? 10 하면은. 그래서 여기 125니까는 10배니까 이게 1250m쯤에서 이거로 구하라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거 처음에 이거 문제가 뭐 단수도 안 주고 구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던 건데 아니라고. 이렇게 이 공식을 해닝의 공식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공기를 갖고 이렇게 구할 때, 그러니까 다이너선도 없이 약식으로 한 얼마 정도쯤 되겠느냐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노점 온도만 알면은 기온하고 노점 온도의 차이. 그게 뭐예요? 이걸 습수라 그러는 거야. 기온하고 노점 온도의 차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둘이 같다 그러면 0이잖아요. 그러면 지면에서부터 포화가 돼요. 그 노점 온도에 있는 공기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공기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높이 올라가야지 포화 온도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 해닝의 공식이라서 이거 하나 외워둬야 되고, 요거 가지고 또 다음번에가 응용해서 낸 문제가 있어. 이 문제도 또 못 푼다고 막 그랬던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 그때 나오고도 한번 봅시다. 이거 뭐냐면은 그것도 뭐 온도를 이렇게 뭐 구하라고 줬는데 다이너스 온도 없이 구하라니까 뭐 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 그리고 처음에도 보시면은 문제 1번 문제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전에 막 돌았던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뭐 공기 중에 그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면 무겁겠느냐 가볍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걸 슬쩍 바꿔가지고 질소를 빼고 수증기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물어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들을 내고 있다는 소리야. 초창기 때는 그래도 아마 좀 이렇게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15년 이때 보면 이제 낼 게 다 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좀 역학적으로 빠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년도 또 역학 문제를 또 많이 내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트렌드를 보는 거야. 쭉 어떤 식으로 변해왔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 지금 한번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뭐가 생겼냐면 이제 다 7급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요. 7급.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9급인데 이 7급의 과목이 뭐가 있냐면 이 대기물리하고 기상역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기물 분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대기물리하고 기상역학은 이게 일반 기상학에서 이 운동 부분을 갖다가 이 부각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기상역학이고, 여기서 구름 및 강수 과정, 그 다음에 연력학 문제, 그 다음에 광학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구름 및 강수 과정이 부각된 것이 이거예요. 7급 그 7급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저거는 똑같죠. 일기 분석. 거기에 지금 물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물리가 나오죠.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영어, 수학, 한국사가 그건 똑같고. 그래서 그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7급이 이과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만 조금 더 하면 돼요. 요거 둘이 일반 기상학에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래서 7급도 어렵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그 일반 기상학 중에서 요 대기 물리 부분이 이 지금
그 7급의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게 대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름 및 강수 과정이 여기서 크다는 소리야. 구름 및 강수 과정. 그러니까 구름 및 강수 과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공기의 일반적인 성질 알아야 되지, 복사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연력학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구름 및 강수 과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 물리가 일반 기상학에 있는 게 그대로예요. 조금 이제 정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조금 폭이 좀 넓어져. 그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름 및 강수 과정 요거가 7급이나 9급에서 좀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구름 및 강수 과정 중에서 구름에서 비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하고 이 아열대 지방하고 해서 이 구름이 생기는 그 강수 과정이 틀려요. 그래서 이 중위도 우선 쉬운 방법은 아열대 지방, 그러니까는 이거 무역풍대에서 비가 오는 거에 대한 것이 먼저 연구가 됐던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 공기가 지금 다시 한번 다 이런 걸 외우면 지금 어떻게 공기의 성질을 배운 거는 우리가 강수를 배우려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릇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얘가 포화가 되려면은 그릇이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물론 이 안에 이 안에 수증기가 늘어나면 또 금세 포화가 되겠지만은 자연계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야.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 포화가 되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 그릇이 작아지는 거. 그릇이 작아지는 방법이 뭐야? 온도가 낮아지는 방법이고, 그 중에 온도가 낮아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배웠죠. 접촉, 접촉하는 거, 그다음에 접촉하는 거, 그다음에 복사냉각해서 되는 거 해서 또 네 가지가 또 나오고, 그 중에서 더 쉽게 온도가 내려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상승하는 게 제일 쉽다는 얘기야. 자연계에서 이 공기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승하는 거 네 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 된다는 소리. 상승을 하면은 얘가 상승을 해도 얘가 여기다가 이만큼 해서 부피가 심하면 2배로 늘어났다고 쳐도 이만큼에 있는 공기가 이만큼을 나가서 이만해졌다고 해도 부피가 늘어났어도 얘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얘가 1kg라 그러면 얘도 1kg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수증기가 10g이 들었다고 쳐도 얘 안에 들어가도 10g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그릇이 작아진다는 소리 아니야. 그릇이 작아지니까는 포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서 응결을 하려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져야 되고, 제일 쉬운 방법이 낮아지는 방법 중에서 자연계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상승한다는 게, 그래서 상승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상승했다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릇이 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이 포화가 됐고, 포화가 된 데서 더 온도가 낮아진다. 그런 건 더 상승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릇보다 담긴 것이 많으니까 넘쳐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넘쳐 나오면은 그놈들이 눈에 뵈는 물방울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수증기 확산 과정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공기가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이 안에 막 물방울이 막 이렇게 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기체 상태에 있는 이 수증기가 이 액체 상태 물방울로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 안에 상대 습도가 100%보다도 더 높아야지 얘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되려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수증기들이 뭉쳐가지고 물방울이 돼야 되는데, 무슨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딱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 근데 얘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 물방울들이 그런 물방울들이 뭉쳐져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한 게 나왔었죠. 그 구름방울 하나가 빗방울 하나가 되려면 구름방울 몇 개가 모인다서 100만 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개가 쉬운 일이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이유가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
물방울이 우리가 물방울이 동그랗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체의 이 표면적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물방울이 이거 조그만 놈이 2개 뭉치면 이거 치명적이죠. 배로 늘어날 정도라고. 근데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 있는데 작은 물방울 들어 이거는 괜찮지. 그거 하나 들어와 봐야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물방울이 여기서 초창기 때 많이 생겨도 이놈이 커지지가 못해. 왜냐면 뭉치면은 자기 표면적이 막 2배씩 늘어나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많이 생겼는데 안 생기거든. 그때 뭐가 생기냐? 흡수성 물질이 있으면은 그때 거기에 막 모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효과라 그래? 용질 효과라 그런다고. 그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금은 공기 중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도가 치면은 이 바닷물에 항상 있는 거고 파도가 치면 그 포말이 생기면은 그 포말이 터지면은 소금방울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특히 아열대 지방에 무역풍지대에 문장 많지. 거기에 이런 데 소금방울 하나 딱 들어 있으면 거기에 물방울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지금 이 소금 하나에 물이 막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물이 커지고 막 작은 게 지금 그러다 보면 큰데 작은 놈이 들어오는 거 큰 문제 없다 그랬잖아. 막 커지죠. 그런데 얘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농도가 떨어지잖아. 소금의 농도가.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안 크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구름이 딱 생기면은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안 뭉쳐지는데 그때 이제 용질 효과에서 뭉쳐진 거라고. 근데 얘도 어느 순간까지만 커지면은 이 소금물이 희석이 돼가지고 물방울이랑 똑같아져가지고 안 뭉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가? 그 다음에는 이 크기 분포가 다른 놈이 얘가 이제 떨어지면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는 늦게 떨어지고 얘가 빨리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큰 물방울 하나 있으면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큰 물방울의 속도는 이렇게 큰데 작은 물방울의 속도는 작으니까 이 차이를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조금 늦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입장에서 쭉 보면은. 그래서 얘가 그 밑에 있는 걸 전부 포획해서 커지는 거라고.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는 작은 물방울들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합병을 여기서 튀어나가는 놈 뭐 해서 확률적으로다가 몇 %가 뭐 포획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름 물리에서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우리 수준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래? 충돌병합 과정에 의해서 물방울이 커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중위도 지방에 아열대 지방에서 비가 오는 원리는 이거로 설명하는 거라. 그 다음에 중위도쯤에서 하는 건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